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 마지막 질의로 박준태 의원님. 네. 예,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는 감사원이 감사 업무를 충실히 했는가, 그리고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감사 개요부터 좀 살펴보죠. 2022년 10월경에 관저 이전 업무와 관련해서 비용 사용이 적절했냐, 위법은 없었냐에 대해서 감사해달라는 국민감사 청구가 있었죠. 네. 예, 두 달 뒤인 12월에 공사 계약 체결, 관저 이전 의사결정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감사 시작해가지고 이 감사 보고서가 나온 게 지난달입니다. 2024년 9월이죠. 제가 감사 대상 기간을 확인해 봤더니 대통령 비서실, 경호처, 그다음에 기재부, 행정안전부, 그리고 조달청으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다수 기관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음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상식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권력기관을 상대로 감사 업무를 하다 보니까 눈치 보지 않고 제대로 했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실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충실히 감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쟁점되는 주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범위가 적절했냐입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를 했는데 감사 결과를 봤더니 왜 내가 궁금한 건 여기 안 나와 있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감사 범위의 적절성, 이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의 모든 점을 방대하게 감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정했을 텐데 절차에 맞게 정했는지 봐야 되겠죠. 아까 원장님께서 외부위원이 다수 포함된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저를 옮기기로 했는데 어디로 옮길지 여부는 정부의 재량권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맞습니까? 네. 그리고 공사 과정에서 위법한 게 뭔지 집중적으로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적절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그럼 감사 실적이 실제로 있었느냐는 겁니다.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이런 두꺼운 감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제가 봤는데요. 기관 주의를 요구한 것도 있고 인사자를 통보한 것도 있고 경호처 간부 파면 요구 등을 했습니다. 특히 경호처가 집무실 그 방탄창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경호처의 시설관리부장이 15억 7천만 원을 편취한 비위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맹탕 감사다, 이런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관저공사 업체 선정 과정이 적절했느냐를 감사를 했는데 부실 감사한 거 아니냐, 봐주기 감사한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업체 선정을 수의 계약으로 했는데 이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보안 문제 등을 고려해서 과거 정부에서도 리모델링 같은 것을 할 때 수의 계약으로 한 걸로 저는 듣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 공사한 업체가 금전상 특혜를 받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하다고 보는데 확실하게 확인하신 겁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확인하러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선공사 선발주를 한 건 문제가 있다, 또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그 요구사항, 지적사항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기관에 대한 주의 요구 하셨습니다. 맞죠? 네. 네. 자, 네 번째, 관저 공사 업체를 수의 계약을 했는데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을 못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 한마디로 영부인께서 추천한 것 같은데 왜 영부인 조사를 못했냐는 식의 공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수의 계약을 하는데 위법함이 없는데 누가 누굴 추천하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양한 경로의 추천을 받아서 견적 보고, 업력 보고, 보안 준수되는지 이런 기타 등등을 비교해서 적합한 곳을 정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공사업체가 금전적인 폭리를 취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문제 제기를 해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전적인 특혜가 전혀 없었다고 지금 확인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이건 감사원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도 합니다. 공직기강에 관련된 문제이고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 설명하실 때 국민적인 오해가 없도록 단호하게 사실관계와 기관 입장을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 뭐
제가 워낙 요약 정리를 잘 해주셔서 제가 특별히 더 보탤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고 감사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네. 자, 김호진 증인 나와 계신데요. 감사 이 당시에 관리비서관으로 재직하셨습니까? 관저공사 진행될 동안은 관리비서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감사원 감사를 받으신 건가요, 직접? 그렇습니다. 네.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본인이 뭐 느꼈던 점이나 그다음에 지금 이 감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또 의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감사원에서도 여러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그 대통령 관저라는 부분의 어떤 특수성,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그 집무실 공사와 관저 공사의 어떤 비중도 저희 그때 TF에서는 집무실 공사가 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거는 5월 10일 전에 반드시 집무를 거기서 보시겠다고 국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저희 TF에서는 한 달 만에 그걸 이제 완공을 해내야 되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다만 관저공사인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사제에서 이제 출퇴근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저희 TF에서는 집무실에만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원 문답 과정에서도 그때 인수위 그 여러 관계자분들이 업체 추천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그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집무실이 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집무실이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관저를 좀 어떻게 할까 했는데 그 추천인이 누구냐고 저보고 자꾸 기억이 안 나냐고 뭐라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그때 그걸 신경 쓸 여력조차가 없었던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뭐 모른다고 이제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관심 쓸 그 여력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 의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한 달 만에 집무실을 지어서 옮겨야 되는데 저희가 TF 인원이 뭐 전 인수위가 다 거기 달라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TF 인원 약간명으로 그걸 추진하는 그런 거였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물론 행안부에서 관계기관에서 부처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지만 예. 네. 네. 그